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업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캡처원을 이용해서 인물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트룸과 매우 비슷하지만 또 다른 캡처원은 인물 보정의 그 진가가 더 발휘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업에서 제가 터득한 보정 노하우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작업은 크로핑인데요. 화면을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시 리사이징을 하는 작업입니다. 보시면 상단에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요 크롭,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 뭔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친절하게. 그 단축키는 C입니다. 그걸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화면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가 원하는 화면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저는 인물에 좀 더 포커싱을 하려고 이렇게 좀 작게 과감하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프레이밍이 됐으면 요 위에 손 모양 있죠? 단축키는 H입니다. H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바로 크로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보정을 할 텐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잖아요. 뭐 상단에 이제 카테고리도 있고, 이 아래 보시면 또 세부 보정 툴들이 있는데, 이 상단의 다양한 카테고리들은 뭐 기능을 알려드리는 강좌는 아니니까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이 조정 파트의 기능들로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를 건드려 줄 건데요. 저는 이 사진이 좀 청명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색온도를 올려볼게요. 이쪽으로 올려서 좀 맑은 느낌을 표현해 줄 거고, 그리고 노출은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서 이제 보정을 할 건데 좀 밝은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근데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적정한 수치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대비는 좀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수치를 올려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블랙을 좀 머리카락이 잘 보이도록 좀 올려줄게요. 요 절대값이란 건 없고요. 사진에 따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수치로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수치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른 툴에서 제가 또 보정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해주셔야 될 건 이제 선형 그레디언트. 이게 라이트룸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 이걸 클릭하셔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왼쪽에 키라이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키라이트 느낌이 왼쪽이 더 밝은 게 보이실 텐데, 그걸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이 노출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빛을 더 받은 느낌을 주도록. 이 선형 그레디언트를 만들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겨서 얘 효과를 끄고, 키고,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처럼요. 저는 캡처원에서 이 기능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양한 효과들을 레이어처럼 쌓아서 뭐 지울 수도 있고, 그 레이어로 가서 보정하기도 쉽고, 그리고 효과를 바로 하나씩 꺼볼 수도 있고, 뭐 포토샵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게 아주 굉장히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노출과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을 끝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힐링 마스크 브러쉬. 우리 포토샵에서 왜 잡티 제거하는 거 있죠? 그게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면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런 잡티들 있죠? 잡티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이게 포토샵과 다른 점은 옆에서 이렇게 긁어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그래서 이 긁어온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좀 지저분한 부분을 하나씩 지워주세요. 여기 주름 같은 것도 이렇게 싹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동그라미가 보여갖고 이제 어떻게 보정했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왼쪽으로 마우스 메뉴 있는 대로 가져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짠! 이렇게 나오고요. 아랫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고, 빨리 해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깔끔하게 된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면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하나씩 클릭해서 수정하기도 쉬우니까 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정 전후를 보시려면 이 힐 레이어라는 것도 또 생겼죠. 얘를 껐다 켰다 하면 보정 전후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부톤 보정을 할 텐데요. 저는 캡처원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이 이 피부톤 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컬러 에디트 탭을 보시면 아예 피부톤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 피부에 가장 주가 되는 영역을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 영역이 지정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피부톤만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수치와 균일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수치는 이 피부에 해당되는 영역만, 색상은 피부의 톤 있죠? 톤을 이제 붉게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랗게 간다든지, 이 색조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도는 말 그대로 채도를 올리고 낮추고, 이렇게 창백해가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밝기는 역시 밝기를 올리고 낮추고, 아주 간단한 기능입니다. 근데 뭐 색상 채도는 피부톤 표현이 지금 잘 돼 있어서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 밝기만 좀만 올려볼게요. 투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균일성인데, 균일성이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피부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렇게 울긋불긋해서 깔끔하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평균치를 내줘서 피부를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색상은 좀 올리면, 많이 올리면 이제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제 붉은색 톤이 이제 피부에 있어서 그걸 같이 이제 평균값을 매겨줘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적당히만 이제 올려주시고, 그 다음 채도도 역시 채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이제 균일하게 맞춰주는 건데, 얘도 이제 적당하게, 밝기도 역시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피부톤이 아주 안정되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정한 게 원본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단축키 Y를 누르시면 이전 보정본, 이전 보정본. 네, 단축키 하나로 이렇게 편하게 원본과 보정본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캡처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색감 보정. 색감 보정의 핵심은 이 커브를 잘 다루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포토샵에서 다양한 색감 보정법이 있지만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는 색감 보정은 커브를 이용하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드, 요 가운데 점을 찍으시고, 레드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면 이제 레드기가 올라오는 거고, 반대로 내리면 이제 보색 개념이죠. 이제 사이언, 이제 청록색 이렇게 나가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서 내리면 또 이제 하이톤 청록색이 내려가는 게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일단은 머리카락에 저는 청록색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섀도우 부분에 이 청록색기를 이렇게 살짝, 그쵸? 그럼 약간 이지적인 느낌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록색 그래프 섀도우 쪽을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린으로 넘어가서 가운데 역시 점을 찍어주시고, 그린은 올리면 이제 그린기가 올라오는 거고, 내리면 그 반대 보색이죠, 마젠타 끼가 올라올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마젠타, 그린, 네, 확실히 보이시죠? 네, 여기서는 하이라이트에 그린을 살짝만 올려서, 아주 살짝만, 네, 아주 살짝만 올려서, 네, 요런 느낌 표현만 살짝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블루, 이제 위로 올리면 블루기가 올라오는 거고, 아래로 낮추면 그 보색인 옐로우기가 올라올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너무 확확 가면 방금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분위기가 나니까 이것도 하이라이트에 블루만 살짝 올려서 투명한 느낌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면 참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네, 요렇게. 네, 이 해당 툴의 효과 전후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전후 말고, 요거는 Alt키를 누르고 요 버튼 있죠, 요걸 누르시면 이 툴의 보정 전, 빼면 이 툴의 보정 후, 네,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1차 색감 보정을 하고요, 2차 색감 보정으로 이 컬러 밸런스 툴에 가서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주로 건드리는 편입니다. 뭐 이 사진은 제가 계속 컨셉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투명한 느낌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이라이트 블루 쪽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가주고요, 섀도우는 마젠타를 살짝 가줘서 이 피부의 생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잘 가셔야 돼요. 네, 적당히. 너무 이것도 훅훅 가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극단적으로 가니까 적당히만.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 다시, 네, 이렇게, 네, 이런 느낌. 이 컬러 밸런스와 커브가 다른 점은, 커브는 사진 속에 있는 색상 안에서 이제 바꾸는 수치라면, 컬러 밸런스는 임의로 그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수정을 하느냐, 새로 덧칠을 하느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브와 컬러 밸런스는 느낌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그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투명한 느낌이 표현이 된 것 같죠. 뭐 여기서 역시 전체 보정 전후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Y, 네, 이게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네, 약간 투명 색감 많이 표현이 됐죠. 색감 보정도 끝. 그 다음 이제 또 라이트룸과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 스타일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 내장 스타일 브러쉬, 뭐 컬러 인핸스먼트, 라이트 앤 컨트라스트,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브러쉬에 어떤 기능을 탑재해서 그 효과를 입히겠다는 뜻이거든요. 뭐 애드 디테일이면 이제 샤픈 효과가 될 것이고, 뭐 화이트 티스, 이빨 하얗게 만드는 거, 뭐 이런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라이트 컨트라스트에서 우리 포토샵에서 주로 했던 작업이 닷지, 그러니까 내가 밝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밝게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네, 빛이 들어오는 부분 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번 클릭해서 이제 빛이 안 들어오는 쪽을 더, 네, 이렇게 칠해줘서 인물의 대비를 만들어 입체감을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번, 닷지, 레이어 생긴 거 보이시죠? 닷지를 끄면, 네, 이렇게 밝고 어둡고 다시 보이시죠? 그리고 번을 또 하시면 어둡고 밝고, 네, 이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더 만들어주면 인물이 훨씬 살아나니까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유행하는 필름 그레인을 입혀주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원에서 그레인을 주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 리파인 카테고리로 가서
이 필름 입자 있죠. 네, 요거를 소프트한 입자로 바꿔주시고, 이건 취향이에요. 다른 걸 선택해서 입자를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소프트한 입자가 제일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소프트 입자 선택하시고 영향을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그레인이 팍팍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너무 가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적당히, 네, 뭐 절대적인 값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좀 빈티지하면서도 적당한 값으로. 이 그레인을 주는 이유가 꼭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인물 사진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필름 사진하면 아날로그 느낌이잖아요. 그 아날로그적인 화면을 봤을 때 사람이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진짜 필름처럼 내가 보이겠다, 뭐 이런 효과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치를 낮춰주시면 아주 미세하게만 줘서 편안한 느낌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입자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또 크게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다는 거. 네,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럼 보정 전후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봐야겠죠? 그럼 Y를 눌러서 보정 전, 후, 전, 후. 네, 확실히 뭔가 인물이 제가 의도했던 대로 투명하면서도 깔끔한, 그리고 보기에 편안한 사진으로 보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캡처원을 이용한 인물 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보정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제 거를 응용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인물 보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정이라는 게 취향을 너무 많이 타는 거라서 그 유행 트렌드는 있지만 자신만의 색깔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직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만의 멋진 보정 스타일을 만드시길 바라며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